제 생각에는 2월, 3월에 이미 바닥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그 전문가신데 본인 실전 투자 경험은 별로 없으신 분들이다. 네. 이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를 2번 죽이는, 원래 자기가 샀던 종목을 이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김정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이제 3번째 네네. 보시는 그런 상황인데 네. 또 그런 또 기간 중에 또 채널도 개설하셨고 네네. 그래서 직접 소통도 하시고 네네. 아주 그냥 활발한 행보를 예. 하십니다. 요새 종마강 김정수라는 네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하고요. 또 매일 2시에 한 30분씩 라이브 네네. 방송도 하고 라이브도 있습니다. 하세요? 오. 네네.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시구나. 예, 네. 요새 동시 접속자 수가 보통 한 2,200명에서 2,500명 정도. 와, 그럼 진짜 찐이시네요. 그 정도 상당히 많은 건데. 그 시간대에는 한국경제TV 다음으로 네네.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활발하게 또 개인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좀 투자자들의 고민, 네네. 또 그런 것들에 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간지러운 부분을 네네. 잘 또 긁어주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뭐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의 시장 상황 네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이게 약간 저점은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향성이 없긴 하거든요. 네네. 확실히 좀 작년 하반기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상당히 하단권입니다. 네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여전히 한 15% 이상 정도 그렇죠. 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한 10년 넘게 이 주식 투자를 네. 하신 또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장세가 또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네네. 약간 지금부터 주식을 좀 많이 사도 될런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작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96,800원 찍은 이후로 네. 계속 이렇게 좀 하향 추세에 있었는데 네네. 예, 거의 뭐 15개월을 그랬죠. 근데 제 생각에는 2월, 3월에 이미 바닥을 찍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악성 신용 물량이 다 나와가지고 네네. 뭐 외국인이 암만 패대기를 쳐도 투매가 안 일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한 서너 번 투매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네. 2시 반 이후에 외국인이 패대기를 쳐도 신용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악성 물량이 안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져야지 되는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가 네네. 3%에서 계속 맞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네네. 그래서 이게 신용 물량이 악성 물량이 다 나왔다 이제. 추가 매수 그 세력만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닥을 완전히 친 것 같고 15개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15개월 정도 완만하게 우상향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관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 투자, 수익 위주의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장이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최근에 수급을 보면 네. 바닥을 확실히 좀 잘 지지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거의 뭐 작년 헝다그룹 사태 터지면서 9월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뭐 또 11월에도 한번 흔들렸었고 올 들어서도 한 2, 3월 정도 흔들렸었는데 네. 그런 투매라든지 약간 힘없이 빠지는 장세? 네. 그런 거는 확실히 좀 3월을 저점으로 찍고 그렇죠.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네네. 이미 제 생각엔 조금 늦은 경향도 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대개 개인 투자자들이 전자금이 뭐 30% 내지 50% 마이너스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물려있고 현금 여유가 없는 사람은 뭐 살래야 살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다리고 본연전이 돌아올 때까지 해야 되고 현금 비중이 예를 들어서 20% 정도 여유가 있고 근데 신용을 써가지고 혹시라도 반대매매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은 더 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신용을 썼으니까 그래서 현금 20%를 생명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네네. 근데 현금 20%가 있는데 신용을 안 썼다. 그러면 이분들은 바로 사야죠, 지금. 분할 매수에 들어가고. 네. 특히 최근에 보면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지면. 2,600 가면 사야지, 맞아요, 400 가면 사야지.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제 생각에 2,400, 600 가면 또 못 삽니다.
전곡을 찌르시네요. 예, 그때 가면 네. 지금보다 더 심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거든요, 시장에. 그러면, 이거 2200까지 뭐 2000면 또 깨지겠네, 이러면서 더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날짜별, 지수대별로 내가 어디 얼마 가면은 반드시 산다, 이렇게 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분들 또 3천 가면요, 비싸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액션을 취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비싸서 못 사다가 더 오르면은 야 이제 완벽한 상승장이구나 하면서 또 그때 사면 사실 또 그때가 또 꽂힐 수가 그때가 또 있잖아요. 고점이죠. 그래서 확실히 이게 진짜 주식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진짜 심리대로 하다 보면은 돈을 네. 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 잘 극복을 하고 네네. 확실히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네. 워렌 버핏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느끼고, 네.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느낄 때 공포를 느껴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으니까 이때 탐욕을 좀 부려야 되지 않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약간 공포도 공포고 회의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보면은 왜냐면 많이 떠나셨어요 보면. 네. 그거는 제 생각에 이 성격이 너무 급하셔서, 지금 뭐 하락장 지속된 지가 뭐 한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식은 우리가 1, 2년 하고 말 게 아니고, 뭐 앞으로 3, 40년 계속 영원히 해야 되는데, 네네. 1년 반, 1년 몇 개월 실망스럽다고 주식시장을 떠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은 네네. 또 이제 약간 고점에 들어와가지고 네네. 또 저점에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네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 하면서 13년 동안 전설적인 그 수익률을 기록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뭐,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29.2%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너무나 전설적이라서. 근데 거기에 투자자가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피터 린치가 은퇴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거기 투자자 100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 한 번도 13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적이 없는 그런 펀드도 거기 투자자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도 조급하긴 마찬가지라서 이게 고점에 샀다가 좀 떨어지면 조급해갖고 못 견디고 팔고 이게 이제 반복된 거죠. 그래서 조급하기는 미국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 그러면 볼 수가 기회죠. 있을 예. 것 같긴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방법론 관점에서 네네. 야, 사면 되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 투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네. 분명히 물린 종목이 상당히 많을 많죠. 거예요. 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네네. 그렇고 개별 주식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기존에 물린 걸 더 사야 될지 네네. 아니면은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럴 때일수록 포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네. 일단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물린 그런 네네. 주식들은 다 팔아치우고 정말 앞으로 갈 만한 주식들로 포트를 압축을 해서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그 전문가신데 본인 실전 투자 경험은 별로 없으신 분들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를 2번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주식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사실 어떤 주식이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그래요. 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신도 모릅니다. 그 신도 모르는 거를 갖다가 이 종목들을 뭐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회복이 안 된다고 해서 정리하면 이 종목이 또 날아가면 어떡해요? 그 가장 배 아파요. 멘탈이 무너지죠, 그러면. 제가 실사례로 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어떤 분이 20개 종목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손실이 마이너스 30% 이상 돼가지고 고민 중인데 어떤 분이 LG 무슨 그때 신규 상장한 그 주식이 LG 에너지솔루션. 네. 잘 간다고 거기서 네네. 돈 벌었다 그래갖고 이 20개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손절을 치고 네. 글로 들어갔답니다. 아. 근데 그게 또 꼭지래가지고 네네. 그 후 이제 많이 조정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본 그런 분도 계시는데 네네. 이게 사실 그걸 팔아서 좋은 종목을 살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크게 물렸을 가능성도 없고 또
만약에 좋은 종목을 샀으면 내 종목은 반드시 시장이 조금 회복되면 돌아온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이게 손절질을 칠 정도로 자신감이 없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분이 과연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확률적으로. 그 맞는 말씀이네요, 진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양쪽으로 깨진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자기가 샀던 종목을 이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남은 돈으로 조금씩,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고 시간을 벌어야 된다. 저도 옛날에 전자금이 다 몰려가지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었거든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한 주씩만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주씩만 거래하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 흐름이 잘 보이고 그때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서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실망하지 말고 네. 시간을 벌면서 지금 이 기회를 공부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은 장 회복되면 벌기 시작하면요 또 금방 벌어요. 그러니까는 네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확실히 무조건 물린 종목을 정리를 하고 예. 앞으로 갈 종목으로 갈아타라. 예. 말은 되게 쉬운데. 말은 쉬운. 근데 그 종목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한다. 전문가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이거 본인은 정말 투자를 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예. 사실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방금 해주신 말씀 잘 네네. 감안하셔서 정말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저자님께서 하시는 매매 스타일이 네네. 단기 매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펀드멘탈 이런 네네. 거는 보지 않으시고 이제 네네. 차트 네. 중심의 이제 매매를 하고 계신데,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약간 좀 위험하다, 네네. 단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그래요? 그 단기 예, 예.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투자 방법, 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단타도 있고 스캘핑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하셔서 좀 네네. 그 작가님의 단기 매매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네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우선 제 방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게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량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 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지향 해지되는 그런 투자 방법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이게 우량주라는 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하듯이 적정 가치보다 이렇게 저평가돼서 안전 마진이 있고 네네. 향후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말이 쉬운데 그러면 여러 가지 기업을 분석해서 적정 가치를 분석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적정 가치가 얼마냐? 그거를 이제 매기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죠. 예. 그리고 중장기 우량주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10년 앞을 전망할 정도로 잘 아느냐. 그거가 또 문제고 제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여기 나와서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잘 알아서 중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죠. 그냥 우량주 사놔서 장기간 갖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우량주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뭘 믿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지. 근데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업 분석일 수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고 증권회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모간 스탠리 같은 회사도 못 믿잖아요. 네. 삼성전자 작년 8월에 빙하기가 왔다 그러다가 네. 또 12월 달에는 이제 빙하기가 풀렸으니까 사야 된다. 네. 그래갖고 8만 원 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얼마가 됐어요? 6만 한 7천 정도 됐죠. 그러니까는 이런 세계적인 모건 스탠리 같은 증권회사도 불과 몇 달을 내다보질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믿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1, 20년 뒤에 그까지 또 견딜 수가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그걸 그렇게 홀딩하고 우리가 네. 워런 버핏도 아닌데.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마지막 문제는 기다렸어요. 1, 20년 동안. 근데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때 갔는데 아니면 끔찍하네요. 네. 그죠?
아니면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6만 7천 원이면 이게 67만 원 갈지 6만 7천 원 갈지 아니면 6천 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예를 들면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4만 4천 원 하던 게 네네. 지금 4만 1천 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증권도 5만 9천 원 하던 게 4만 원 하고 네네. 삼성화재도 21만 원 하던 게 지금도 21만 원이에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제 미국의 넷플렉스 있잖아요. 네네. 하루에 36%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미국 뭐 주식 미국 주식은 안전하다고 네.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네, 하루에 네. 36% 떨어지고 올해 떨어진 것만 해도 63%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 이게 중장기 투자를 과연 우리가 할 거냐.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네네.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네네. 그야말로 저는 단기 매매는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여 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데이터와 통계를 내갖고 실거래 건수가 5만 건 이상을 제가 거래했습니다. 차트를 500만 개 이상 보고 지금도 하루에 매일 1000개 이상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종목이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평균 종목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좌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적정화된 시스템을 갖고 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기 매매는 저는 이제 그래서 날아다니는 10마리 새 뭐 넷플릭스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10마리 새보다는 지금 당장 잡을 수 있는 한 마리 새 여기에 집중을 해갖고 이거를 조금씩 이익을 실현해서 계속 그 이익을 쌓다 보면 저절로 주식은 늘어나게 돼 있다. 이익이 누적이 돼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보험 담보를 하기 위해서 세력주 위주로 세력이 큰 돈을 넣은 종목만 네. 쫓아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확률과 통계를 내 가지고 철저하게 종목을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를 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이익은 극대화하고 네. 또 손절도 최소화하고 네네.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기법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지만 비록 장기 스타일로 멀리를 내다보고 하면서 현금으로만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꾸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숙달되면 승률이 높아지면 현금은 저절로 쌓인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단기 매매는 예를 들어서 초단타나 단타는 주로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렇죠. 체력 소모가 맞아요. 돼가지고 네. 벌써 40만 돼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초단타나 단타는 제 근처에는 그거 한 40대 눈이 안 보이신 분이 계세요. 예, 네, 그죠. 그냥 너무 집중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중장기 투자는 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중장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지식도 많고 굉장히 학식이 높고 미래를 보는 눈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단기 매매는 제 생각에 누구나 나이와 학력, 경력 그리고 돈 적고 많고를 관계없고 또 직장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요새 8.15 캠퍼스 어스 얼라이언스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네. 거기에 70대 수강생들도 많습니다. 아, 진짜요? 예, 70대 수강생도 많고 네. 주부도 있고 아, 네. 직장인도 있고 저학력자도 많습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그래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단기 매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단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네.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기존에 알고 있는 뭐 단타, 예. 스캘핑 이런 거와는 좀 투자 기간의 차이는 있나요? 그렇죠. 예. 네. 단타나 스캘핑은 바로 그날 다 결정을 내서 네. 잔고를 안 갖고 다음 날을 맞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단타는 오히려 종가 근처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홀딩을 해서 그 차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짧게는 하루, 네. 길게는 뭐 6개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장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도 뭐 종목 선정을 매번 잘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손흥민이 뭐
저기 맨날 슛 쏠 때마다 골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오래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 계좌 회전율, 종목 회전율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종목은 내가 주로 사는 종목은 뭐 1년에 몇 번 이게 회전이 된다. 이런 통계까지 다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일일이 내려면 힘드니까 저같이 이제 좀 이미 경력이 쌓인 사람한테 배우면 훨씬 쉽겠죠. 네. 물려도 꼭 살아날 수 있는 종목만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보다 빨리 나오기 위해서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이 딱 발생하는 그때 세력과 같이 함께 진입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 그 채널 처음 출연하셨을 때 네네.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긴 해주셨는데 네네. 시간도 좀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작가님의 매매 방식 여기에 네네. 좀 이렇게 싹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네.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는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세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그 종목만 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력의 절대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세력은 이 종목 분산을 못 합니다. 뭐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어느 종목을 노리고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몇백억, 몇천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종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잘해야 한두 종목, 네. 이렇게 해서 세력은 종목 분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세력은 분할로 이익 실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제가 넣었는데 한 100억을 더블 먹었어. 근데 나머지 뭐 800억, 900억이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전체 계좌 이익은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분할 이익 매도가 이제 의미가 없고 또 아울러 부분 철수가 안 됩니다. 세력은 1,000억을 다 넣었으면 네네. 1,000억을 다 빼야 자기가 성공한 겁니다, 작전에. 근데 작전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일단 자기가 완전 철수를 해야 자금이 무사히 회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800억만 회수하고 네. 200억은 아직 계속 저기에 있어. 네.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전쟁이.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종목을 10개로 분산하고 10개. 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에 그것도 다 사지 않고 4번에 나눠서 사고. 그러니까는 모두 40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좌도 4개로 나누거나 2개로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 떨어졌던 거를 분할 매수했는데 얘가 10% 남았어. 그러니까 분할로 매도를 하는 거죠. 계좌가 틀리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해도 뭐 제3계좌나 제4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도 말씀드린 대로 세력주 위주로 해서 물려도 꼭 살아날 수 있는 종목만 하고 또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보다 빨리 나오기 위해서 이익 실현의 기준도 세력은 대개 자기가 매입한 금액의 최소 50% 내지 100% 돼야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털려면은 단타나 뭐 초단타들이 몰려들어야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야 그 물량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되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떠야 시중에 이목을 받잖아요. 그렇죠. 약간 실시간 뭐 검색 순위 상위 종목이 올라가고 막 네, 거래량 터지고 그래야지. 거래량이 터지고 그렇죠. 막 상종가도 한번 치고 이렇게 최소한 10% 이상 올라가고 막 이래야 이제 이게 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전에 자기가 산 가격에 가벼운 종목은 5%, 무거운 종목은 가벼운 종목은 10%, 무거운 종목은 5% 이렇게 남기고 그래서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보다 빨리 나오는 거를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도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고 저도 뭐 손절 누적액이 그동안 10년 동안 11억에 달합니다. 손절은 뭐 누구보다도 많이 했는데 하도 손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손절을 안 할까 그걸 연구하다가 결국은 세력주 위주로 가게 되고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하게 된 건데 무손절 원칙을 하면서 세력이 이탈하는 경우 갑자기 또 세력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뭐 경영적인 횡령 사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생기면 세력이 먼저 알죠, 우리보다. 그렇죠. 그러면 막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같이 손절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원칙, 단기 매매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10종목을 분산해서 사는데 네. 한 종목당 총 4번씩 사는 그게 이제 원칙인데 네네. 그게 이제 그러면 한 10% 정도 떨어질 때마다 사시는 건가요? 네네. 10%, 20%, 30%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좌를 2개를 운영하신다라고 네네. 한다면 먼저 A 계좌에서 네네. 사고 그다음에 10%더 떨어지면 B 계좌에서 사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또 10% 떨어지면 다시 A 계좌에서 사고 네네.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제, 예, 지그재그로 하는데 제가 네. 지난번 달란트 투자에 나와서 네. 시장을 이기는 네네. 자금 관리.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고 그것도 네네. 뭐, 많은 시청자들이 사랑을 해주신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또 네네. 여쭤본 그런 차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그런 원칙으로 약간 네.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네. 통계적인 원칙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고 네. 무손절 원칙인데 네. 단 하나 세력이 만약에 이탈하는 신호가 발생을 한다라고 네네. 한다면 그때는 같이 이제 손절을 그렇죠, 하는 예. 거죠. 그때는 그런 뭐 방식으로.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네네. 세력이 이탈할 정도면 벌써 왕창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계속 네네. 갖고 있으면 더 떨어지죠. 그렇죠. 뭐 거의 한가 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빨리 같이 팔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력이 진입한 신호 이걸 네네. 이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네. 그러면 그 세력이 진입한 신호 네. 그런 걸 어떻게 포착하는지 그게 좀 그 궁금하네요. 포착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차트를 요새도 보는데요. 네네. 제 책에 나와 있듯이 하루에 이제 12시 반 정도 되면 키움증권이나 보통증권 회사에 다 있습니다. 등락률 상위 이 종목을 검색해보면 네네. 코스피도 상위 100개, 코스닥도 100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일일이 다,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남을 것만 남고, 이렇게 1차 검색을 하는데, 네네. 예, 보통 저는 이제 숙달이 돼서 200개 고르는데 뭐 12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 게, 과연 그러면 그 200개 중에 좋은 종목이 나오느냐. 그런데 좋은 종목이 매일 한 개 이상 나오고요. 제가 요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못 믿으니까, 그럼 시범을 보여달라. 네네.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갖고 제가 라이브로, 아. 라이브로 사람들하고 실제로 200개를 다운받아서, 네. 같이 라이브로 다 했습니다. 일일이 다 해서 이거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다 하고 있으니까는 보신 분들이 그거 되네? 예. 이제 그때 보니까 눈으로 네네. 보니까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저희 수강생들 모든 분들이 하루에 200개 그 종목을 선별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직접 그걸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저처럼 뭐 12분 만에 고르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한 네.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겠죠. 네네네. 숙달이 안 됐을 거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숙달되면 점점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갖고 요새 우리 수강생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구체적인 그런 포인트가 뭘까요? 그러니까 세력이 딱 들어왔다.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급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네네.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이 딱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포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매일 그런 작업을 하니까 놓칠 리가 없어요. 놓칠 리가 없고 네네. 그 거래량이 전일 대비 최소 200%, 또 아니면 수천 프로의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을수록 좋죠. 불꽃 거래량이 네네. 터졌을 때 네네. 이제 그때 세력과 같이 함께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네. 장중에 또 두드러 맞고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패스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단타나 단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홀딩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후에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법이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시 반 이후에 아주 저가로 사거나 아니면은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네네.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시 10분 이후에도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네. 가급적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사서 그날을 일단 무사히 넘기고 또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요새 테마주의 하나인 쌍방울 광림 네네. 이런 게 높게 올라갔다가 네네. 장 막판에 뭐 10% 이상
확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높은 가격에서 중간에 샀으면 10% 이익 벌려고 들어갔는데 10% 물리고 그렇죠.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그 종가나 종가 근처 매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그렇죠. 시그널을 예. 확인을 한 다음에. 예. 그래서 저희는 전강 후약보다는 전약 후강을 좀 더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렇게 뭐 거기서 추가적으로 내 매수가보다 10% 오르면 이제 파는 거고, 네네. 아니면 뭐 떨어지면 더 샀다가 이제 네네. 그렇죠. 이제 다시 또 10% 오르면은 또 파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네. 티끌모아 태산으로 네네. 계속 이익을 모아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미실현 이익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 테슬라를 그 투자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뭐 그것도 변동성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는 네. 이게 그냥 미실현 이익이 하루에 뭐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그런 미실현 이익은 저희가 안겨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그런 거보다는 하나라도 집을 수 있고 내 통장에 이렇게 꽂힐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그 네. 세력이 빠져나간 신호 이거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바로 세력도 자기 물량을 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량을 털으려면 세력이라면 보유 물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보유 물량들을 그야말로 털어야 되면은 반드시 대량 거래량을 발생한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그 장대 음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생기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또 그거에 대한 전제의 그 징후로서 고점에서 뭐 긴꼬리가 생긴다든지 이미 올라갔는데 네네. 고점에서 긴꼬리가 발생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뭐 96,800원까지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그렇죠. 그날 1월 11일 날 긴꼬리 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긴꼬리를 달면 이미 이거는 이제 세력이 터는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고점에서 갭상승 해갖고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든지 뭐 또 쌍꼬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지지가 붕괴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네. 몇 달 전만 해도 뭐 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굉장히 상장되자마자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지지가 한 40몇만 원대에서 붕괴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게 지지가 붕괴된다든지 그런 거는 세력이 떠났다. 이런 신호를 보고 저희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는 게 네네. 성공 투자에 필수적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제 그런 판단을 잘 내려야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살짝 못 물어본 그런 네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서 이 세력 진입 신호가 약간 네. 장대 양봉을 큰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그 주가 전후의 주가 수준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를테면은 약간 좀 바닥에서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약간 중간이라든지 고점에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게 보면은 장대 양봉이 뭐 바닥에서만 생기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 대비 서너 배 올라간 거에서도 생기고, 맞아요. 아니면 그 10배 올라간 종목에서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닥 대비 한 2배 안에서 올라간 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봐야 되고, 두 배 이상, 그 안에 올라간 거는, 발생한 거는 안전하고, 이제 2배 이상부터 이제 3배, 4배,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하기를 중점이라고 그러고, 한 5배 이상 올라간 거를 이제 요새 뭐 한신기계나 뭐 이런 것처럼 급등한 이런 종목은 이제 고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올라갈수록 이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닌 선수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장대 양봉은 저점, 중점, 고점 어디든지 터지는데, 네. 그 물릴 확률은 그 위로 올라갈수록 높다. 그쵸.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또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순식간에 떨어져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잠깐 물 먹는 사이에 10%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급적
제가 그래서 가장 개인 투자자들한테 권하는 거는 바닥에서 장기간 횡보해서 턴 어라운드 돼가지고 그때 이제 장대 양봉이 생기면 그런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네. 그런 종목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네. 좀 그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네. 그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겠네요. 네,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예,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매물이 많고 8만 원에서 무너진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이게 우량주인데 설마 뭐 더 떨어지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말씀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고 계시긴 하나 네네. 실전으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보는 게 확실히 좀 다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현대차, 뭐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그 종목들을 좀 단기 매매 관점에서 지금 네네.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네.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 11일 날 96,800원 찍고 네. 이게 계속 하향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8만 원을 살짝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서 전저점인 68,300원까지 무너뜨리고 지금 지지가 붕괴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네. 이런 스타일은 이게 제 책에 나와 있듯이 톱니바퀴 형태다. 이게 마치 생기길 톱니바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네. 이게 톱니바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제 이게 도대체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게 코로나 때보다 2.3배나 올라고 고점 대비는 지금 30%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특이점이 이 고점에서 여기 보면 엄청난 거래량이 있죠? 네. 이 엄청난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때 누군가 샀으면 누군가 팔았으면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보유 물량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때도 보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있는데 네. 이게 이 8만 원 이상 못 가는 거는 이때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톱니바퀴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매물이 많고 아, 네. 또 조금만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이 인내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난 본전만 되면 이거 그냥 화가 나서 팔겠어. 고생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사실.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8만 원에서 무너진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제 네. 생각에는 일단 근데 물리신 분들은 할 수 없이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건 무거운 주식인데 네. 5% 남기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종목이 너무 무거워서. 네네. 그러니까는 가급적 이런 종목보다 더 활동성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또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여기가 이제 이 바닥 대비 바닥 대비 무려 6.8배나 올랐습니다. 많이 짧은 올랐구나. 기간 동안. 네네. 그런데 이게 45%나 지금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죠. 네. 이것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때 엄청난 거래량을 수월하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물려 있습니다. 또 요 떨어진 와중에 또 누군가는 물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다가 이게 11만 원을 못 뚫고 여기 보면 이 저항대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못 뚫고 다시 주저앉았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 이론은 대형주일수록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톱니바퀴식으로 내려오고 여기에 내리막 폭포. 제가 내리막 폭포라고 이름 붙였는데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날 하루에 보면 이 무거운 종목이 10%나 떨어졌어요. 맞아요. 거래량도 엄청 발생하고.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5.3%나 떨어졌는데 거래량도 엄청나죠. 네네. 이런 매물대를 통과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 매물대를 통과하려면 이때 거래된 물량을 다 받아내고 그거를 이기는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물량이라는 건 그만큼 큰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큰 돈을 누가
내겠느냐. 그 큰 돈을 내려면 이 주가가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세력도 지르는데.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현대차도 보면 뭐 거의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내려오는 패턴이. 네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도 삼성전자처럼 이 꼭지일 때 엄청난 물량이 했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이날 1990만 주나 거래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 그 본의 아니게 물리신 분들은 지금 거의 이 현대차도 37%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바닥에서 한 4.4배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놓쳤는데 보면은 이 삼성전자도 30% 떨어졌죠. 그리고 카카오도 고점 대비 45% 떨어졌죠. 현대차도 30%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싸다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싸다고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낙폭과대주가 네. 이렇게 잘못하면 심한 고문이 되거든요. 아.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경우도 37%가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이 접점 대비 6만 5천 원 대비 18만 3천 원이면 아직도 바닥 대비 3배나 비싼 겁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뿐만 계산할 게 아니고 네네. 밑에서 이게 아직도 얼마나 올랐나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월봉을 보면 네. 아주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한참 더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낙폭과대주는 굉장히 진입할 때 이 우에서 떨어진 것만 근데 이렇게 우에서 얼마 떨어진 거니까 이제 싸다. 이게 우량주인데 설마 뭐 더 떨어지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많죠. 왜냐하면 이때도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날도 뭐 64만 주, 70만 주나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은 이게 이때 신규 상장 돼가지고 그렇죠. 그날 음봉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도 보면은 45만 원이 붕괴됐다가 다시 45만 원을 살짝 터치하다가 45만 원을 못 들고 다시 이렇게 옆으로 횡보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런 이유가 이때 물리신 분들이 나는 얘가 얼마 올라오면 그냥 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고 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 상장 초일에 무려 1,590만 주나 거래됐어요. 그쵸. 1,500. 근데 지금은 네. 2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이 1,590만 주나 되는 물량을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저기 50만 원, 60만 원 하는 주식을 1,500만 주나 누가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와야 돼요. 네. 이거는 거의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 낙폭 과대라고 그렇게 들어갈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주 저도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뭐 이런 거는 근데 회사가 아주 좋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정리하는 방법은 천상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다. 네. 경기 사이클이 돌아서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선순환으로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 손절하기에는 다 타이밍이 이미 손절 타이밍이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점 대비 그 주요 종목 4개 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권에서 또 반등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길게 본다면 또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네.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뭔가 그 단기 매매 관점에서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한 그런 네네.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이 빠졌다고 할지언정 네. 지금은 약간 훨씬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 타이밍도 이미 다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오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차피 다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네. 언젠가 맞습니다. 또 회사의 네. 가치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채널을 오픈하시면서 네네. 확실히 좀 라이브도 하시면서 소통을 네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개인 투자자들과. 네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좀 작가님한테 궁금해하는 가장 네. 궁금해하는 좀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올해 한국 나이로 66세고, 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약간 이게 학력은 있고 또 경력도 은행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가 있느냐. 너무 늦지 않았느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세 이상인데 지금 가능하느냐. 또 나는 학력이 안 되는데 가능하느냐. 나는 경력도 없는데 가능하느냐. 난 돈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요거 갖고 되느냐. 또 나는 직장인이 다니면서도 이걸 할 수 있느냐. 배우고는 싶고 하고는 싶은데 직장인인데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그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기 매매, 제가 하는 단기 매매 스윙이라고 그러죠. 스윙 위주의 투자는 나이와 학력, 경력, 돈, 직장 이런 거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그야말로 며칠 전에 보니까 105세 되신 할머니도 저기 등산을 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80대이신데도 서학개미도 많으세요. 그러세요? 예, 실제로 서학개미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기 젊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나이가 제일 젊은 나이고 가장 하기 좋은 때다. 그렇게 하고 학력도 별로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학력이 좋은데 12번씩이나 깡통 짰지 않습니까? 경력도 이렇게 좋은데 은행에서만 30년 근무했는데 저보다 주식 투자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근데 12번이나 깡통을 찼으면 이게 학력하고 경력하고는 상관없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동광님도 고졸 출신이잖아요. 재수하다가 주식 투자해서 큰 돈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이, 학력, 경력 상관없고 돈도 이렇게 조금씩 불려가면 복리로 불려가면 금방 불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제 단기 매매의 장점은 직장인도 가능하다. 아까 제가 이제 12시 반부터 200개 종목을 이렇게 해서 고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종목은 직장 퇴근하고 와서 집에 차분히 저녁 먹고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종가로 예약 매수 걸어놓으면 됩니다. 예약 매수 걸어놓아서 하고 또 파는 것도 예약 매도 걸어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우리는 초단타나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모니터를 자주 안 보기 때문에 현란한 호가창에 안 나갑니다. 그렇죠. 시세를 보고 있으면 사람 마음이 흔들릴 사람 수밖에 마음이 없어요. 한 7% 올라가다가 이익 내다가 꺾이는 것 같으면 이거라도 먹어야지. 맞아. 근데 팔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요. 근데 팔면 날아가는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또 유리할 수도 있다. 자주 모니터를 못 보고, 또 원칙을 잘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실화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진짜 200개 종목에서 매일 이런 좋은 종목이 나오느냐. 또 두 번째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데, 제 책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화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200개 종목 중에 제가 실제로 시범을 보이니까 그때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는 자기네가 더 잘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 수강생들이 아주 신이 나서 요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네가 골라서, 이 종목은 자기가 골라서 자기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런 거가 이제 텔레그램 커뮤니티 댓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매매 원칙에 10개 종목으로 4번 나눠서 매입하면은 최대 제가 매입할 수 있는 건수가 40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종목이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나오면 1년이면 250개입니다. 와, 되게 많네요. 되게 많죠. 그 250개를 다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맥시멈 40개예요. 그렇죠. 이미 40개가 다 홀딩되고 있으면은 하나 팔려야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수강생들이 이게 실화냐가 진짜 실화다. 본인도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뭐가 네, 있을까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 와봤습니다. 이게 보면은 일단 공부를 안 한다. 이분들도 처음 공부 안 하셨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저한테 종목이나 받아갖고 이익이나 챙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전 연습도 안 한다. 그 한 주 거래로 또는 뭐 그 소액 거래로 하라고 계속 제가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소액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자기 경험을 쓰려고. 그래서 충분히 실력이 늘린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이 아주 마음이 급해갖고 그렇죠. 빨리 있는 돈 저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저부터 책 읽을 건 읽고 실전 연습 하나도 없이 그냥 1,000만 원 있는 돈 1,000만 원 갖고 그냥 바로 매매에 돌입했죠. 그러다가 이제 12번 깡통 찬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고 주식시장은 영원하다. 앞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할 거니까 뭐 당분간은 소액으로 연습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미들이 진짜 그 돈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면 공부하는데 돈 쓰는 거를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손절은 과감하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 책이 그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야말로 종합 베스트셀러 4위까지도 오르고 주식 경제 경영에서 뭐 1위까지 오르고 이러면서 엄청났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욕심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1,4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요? 예, 500만 명에서 동학 그거를 겹치면서 1,400만 명으로 늘었다 그래요. 1,400만 명인데 대개 보면은 선수들 빼고는 중장기 투자를 위장하고 있는데 거의 저와 같은 단기 매매나 스윙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려면 제 책이 단기 매매 관련해서 매매하는 유일한 책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적어도 1%는 제 책을 사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1,400만 명의 1%면 그 14만 권은 팔려야 되는데, 지금 한 4만 몇천 권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 훨씬 적게 팔린 거고,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온라인 강의도 사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월 6만 원씩 밖에 안 받고 강의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도 손절은 과감하게 하면서 월 6만 원이 아까워서 이 강의 안 듣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이게 그러면은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뭐 주식 리딩방이나 전문가, 증권방송, 정보, 특히 정보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너만 알아. 이거 뭐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 이런 정보 매매 위주로 해서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런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한두 번은 벌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보 매매에 자꾸 연연하다 보니까 안랩같이 JP 모간이 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몰려 들어가고 왕창 바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JP 모간은 3일 만에 400억인가 500억 이익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다 개인 투자자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마스터 따라 하기를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초단타나 단타, 또 저와 같은 단기 매매, 중장기 이런 부분에 지금 검증된 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남 무슨 선생님, 슈퍼개미 김 무슨 선생님 등 이렇게 대충 꼽아봐도 거목들이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그분대로 한다든지 또 초단타나 단타도 무슨 이런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쫓아서 하고 또 단기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를 쫓아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정보 매매만 해서 종목 몇 개 달라 이런 거로 해서 그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벌고 계속 물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조급하다. 조급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보면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분들은 얘기하다 보면 2달도 장기로 봅니다. 2달도 장기로 보고 어떤 때는
여기 댓글에 초반에 올라오는데 2달 동안 주식이 안 걸린다고, 안 움직인다고, 네네. 이렇게 장기로 안 움직여도 되냐고. 아, 2주도, 네. 2주일도, 이 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이게 조급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록 단기 매매 스윙을 하더라도 이 눈앞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평생 수익률, 평생 어떻게 할 건가, 내 평생의 이익을 극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급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일단 공부해야죠, 공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냥 돈을 내고 네. 좋은 정보를 뭐 사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기보다도 이게 사실 자기가 이제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 네네. 계속해서 남 얘기만 듣고 투자하다 보면 그렇죠. 언젠가는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그 온라인 강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네. 공부하라. 또 공부하라. 죽도록 공부하라. 그게 좌우명. 아주 스파르타식입니다. 공부하라. 또 공부하라. 죽도록 공부하라가, 또 연습하라. 또 연습하라. 죽도록 연습하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좌우명이고, 세 번째 네네. 좌우명이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죽도록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제가 좌우명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하루에 매일 200개씩 종목 그거 하게 하죠. 또 연습하게 하죠. 기다리게 하죠. 뭐 기다리는 거 하게 하려고 제가 한 달 전에는 40개 종목을 선정을 해갖고 네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동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그런 연습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해서 본인이 직접 골라서 본인이 직접 팔고 이렇게 갖고 제 모토가 그겁니다. 김종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만든 나의 것으로 만들어봐라. 네네. 김종수가 암만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남녀이고 내가 잘해야지 내가. 내가 잘해야지.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다 만들어 가도록 네. 그렇게 하라. 그런 그 모토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투자의 그런 스타일을 떠나서 네. 단기 매매든 스윙이든 아니면 장기 투자든 네.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공부하고 조급해하지 말라. 이 두 네네. 가지는 진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네네. 뭐 스터디를 단기 매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서 하셔도 되고 네네. 아니면은 나는 뭐 단기 매매 스타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급해하지 말라.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으면 네.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여기 행보 기간을 거치면서 돌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월봉을 보면 그야말로 저점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바닥이나 형성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네. 또 이렇게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예. 네. 또 계속해서 이제 세력주 네, 단기 매매 관점에서 지켜볼 만한 네, 그런 네. 주식이 또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주식을 네, 네.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한 20개 정도 골라와 봤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우리 온라인 강의 하는데 네. 그쪽에서 좀 관심을 갖도록 공부시키는, 그분들이 우리는 종목을 각자가 고르니까, 제가 골라주는 게 아니고 그쵸. 본인이 직접 고르는 건데, 만약에 그런 스타일로 고르면 어떤 종목들이 있나.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경향 중에 하나가 장이 약간 도는 듯 하니까 세력도 그동안 물렸던 거 털려고요. 주로 고점 돌파가 많아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네네. 그 쌈박하게 도는 네네. 저희가 기다리는 그런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고점 돌파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네. 아주 여기도 뭐 아주 쌈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거로 그래도 골라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보면 일단 SK 네트워크스라고 네. 보면 이게 6,415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4,000원 정도까지 4,3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 행보 기간을 거치면서 돌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고 여기 또 보면 월봉을 보면 그야말로 저점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바닥까지. 네네. 예. 그리고 주봉을 보면 더 명확하죠. 이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5바닥이나 형성되고 있죠. 상당히 탄탄하네요. 예, 바닥이. 상당히 네. 탄탄하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 정도 먹는 데는 이익 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기다리면 하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965원 같은 게 반토막
이상 났다가 네. 다시 최근에 다시 올라갔다가 요새 장이 안 좋으니까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이것도 월봉을 보면 그죠? 바닥이 아주 거의 명확하죠. 그리고 주봉을 보면 더 명확할 겁니다. 이렇게 바닥이 탄탄하다. 이게 내려가야 얼마나 더 내려가겠냐. 근데 이 위에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회사의 가치나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순수히 단기 매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성 TPC는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게 2550원 했던 게 거의 3분의 1까지 6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 장대 양봉이 이때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 이날 3월 28일 날 570만 주나 발생했죠.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이 내려오면서 요새는 뭐 한 몇만 주 거래 안 될 거예요. 7만 주, 8만 주 이렇게 거래되는데 이렇게 그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얘도 시간상의 문제지 이 형님이 아직 안 나가셨기 때문에 큰 손이 안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니틱스도 이제 보면 월봉을 봐도 바닥이 명확하죠.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면 더 명확하고 이렇게 명확한 것 중에서 이 바닥을 딛고 요날 장대 양봉이 무려 3천만 주, 3천만 주나 거래량이 발생을 했네요. 네. 그리고 전날도 이렇게 보면 요날은 2,300만 주, 그 다음 날은 3천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발생해서 그 후 근데 세력이 아까 우리가 그 손절 기준이 세력이 이탈할 때니까 근데 이거는 전혀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지니틱스도 우리가 볼만하고 그다음에 정산 예방도 마찬가지로 요날 무려 2,200만 주나 들어왔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3,355원 했던 게 반토막 난 후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 월봉을 봐도 아주 바닥이 명확하죠. 주봉을 봐도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런 종목만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어랩스도 보면은 이 바닥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를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내려올 만큼 내려오고 주봉을 봐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한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 이때도 뭐 400만 주 들어오고 또 이때도 뭐 거의 한 500만 주 이상 들어왔겠네. 460만 주 이렇게 들어와서 형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지 카일룸은 이제 이게 약간 무거운데 무거운데 그래도 이 바닥을 다졌다. 이 그 코로나 때의 그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월봉을 봐도 아주 내려올 만큼 내려오고 주봉을 봐도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장이 돌면 같이 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프롬바이오도 이게 신규 상장주인데 이게 24,250원 하던 게 지금 뭐 3분의 1 토막 나고 지금 여기에 그 480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이상을 횡보하고 있는데 이때 거래량 세력이 나가는 흔적은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반등할 일만 남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NCN도 마찬가지로 이게 월봉을 보면 이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바닥은 물론 또 있죠. 근데 이렇게 더 내려가면 이건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여기도 바닥이 있고 여기도 바닥이 있는 상태에서 주봉을 봐도 명확하고 주봉을 봐도 이 바닥들이 명확하고 그리고 일봉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날 무려 이게 750만 주나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래서 NCN도 그렇고 삼천당 제약도 이게 9만 5천 원 하던 게 한 3분의 1 토막 났는데 지금 요 몇 달 동안의 행보 기간을 이거 지금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요. 돌파하신 게 보이죠? 왔다. 그리고 팜스코도 마찬가지로 오랜 행보 기간을 이게 팜스코는 이제 월봉을 보면 많이 내려온 상태고 옛날 22,000원까지 하던 거가 내려오고 주봉을 봐도 여기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여기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이때는 뭐 500만 주, 이때도 한 400여만 주, 480만 주 발생해서 근데 형님들이 아직 못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CJ 시푸드가 요새 뭐 동원수산 이런 것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에그플레이션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무려 오늘 900만 주나 발생을 했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것도 꼬리는 달았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S&T 모티브도 이게 86,000원 하던 게 완전 반토막 났는데 이게 오랫동안에 이게 작년 이게 11월 이후에 횡보기간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돌파했고 5만 600원으로 오늘 종가에 마감했는데 이것도 이 우회가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LS 일렉트릭도 이게 2월 이후에 그 횡보기간을 해서 여기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30만 주나 하면서 돌파를 해가지고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좋아하는 쌍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진지틱스도 최근에 이 월봉을 보면 바닥이 명확하고 주봉을 봐도 바닥이 명확한 그런 상황에서 이때 거래량이 무려 여기 잠깐 보면 이날은 2,300만 주, 이날은 3,000만 주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지금 고가놀이 중이라서 이것도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고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 월봉을 봐도 지지가 있고 주봉을 봐도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일봉을 보는데 이날 거래량이 250만 주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국약품, 이 무거운 안국약품도 2650원 가다가 9,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390만 주나 발생하면서 조정을 받다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러면서 세력이 나간 흔적은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기다리면 내려갈 확률보다는 여기도 쌍바닥 찍고 있죠.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이런 종목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리면 우리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잘 알아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무조건 앞으로 오른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종목이 안만 좋아 보여도 이게 완전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했듯이 10종목으로 나누고 한 번도 나누는 것도 분할해서 이렇게 사고 그래서 저는 종목이 안만 좋아 보여도 제 잔고에 2.5%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2.5% 이상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괜찮네? 이거 내가 쳤던 거네? 이러면서 왕창하면 이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시고, 절대로 한 번에 몰빵 지르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수가 살 길이다. 그리고 분할 매수가 진짜 큰 돈을 버는 비결이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길이다. 시장의 위기가 와도 분할 매수를 해야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에 나눠서 하시잖아요. 10%, 10%, 10%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또 이렇게 30%까지 최대 떨어지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평균 단가를 낮춘 상황에서 또 반등하면 또 자기 매수가 기준으로 10% 익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마시고 그러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작가님의 그런 단기 매매를 완벽히 이해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칙을 완전히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일부만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지키고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다 공부용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하라 또 공부하라 죽도록 공부해라. 그래야 우리가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진짜 정말 작년 1월 이후로 너무 심리적으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처럼 12번 깡통 차고도 이렇게 그냥 다시 살아난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나이도 아마 대부분이 젊고, 또 깡통 찬 경험도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주식은 1, 2해, 한두 해 하고 말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 수십 년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다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요. 또 제가 요새 온라인 강의도 하지만 종목왕 김종서라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하고 또 매일 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한 3, 40분 하면서 그날 발생한 종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뒤에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날 이렇게 수백 개 종목 중에서 골라갖고 한 3, 40개 종목을 다 특성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들으시면 주식 실력 향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하는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완전 무료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이 그게 큰 도움이 된다. 자기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제가 지금은 안 하려고 해도 또 안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러시겠네요. 좀 쉬고 싶으셔도. 네, 쉬고 싶어도. 지난번에 한번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하루 안 했더니 왜 난리가 났어요? 왜 오늘은 안 하느냐? 사전에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오셔서 제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 진짜 커다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 없고요. 초단타나 단타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수익 위주의 투자,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제 채널을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락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또 수익을 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이번 기회에 단기 매매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봤었는데 한번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수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